거기가 엄청 커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이렇게 큰 건 처음 봐서. 그리고 해바라기 있더라고요. 숨이 막혔습니다. 뭐, 해바라기가 뭐야?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죽은 남편과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최은희입니다. 올해로 65이에요. 부산 광안리에서 한복 맞춤점 고운결을 3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남편과 함께 했죠. 남편은 염색 장인이었고 저는 재봉을 맡았어요. 손발이 척척 맞아서 일도 잘 됐고 부부 금슬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7년 전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어요. 6개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부터 혼자였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봅니다. 백발을 염색한 머리, 깊어진 주름, 처진 피부. 여자로서는 이미 끝난 사람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살아왔어요. 딸 지혜는 38부로 결혼해서 10살짜리 손녀 서연이를 키우느라 바쁩니다. 혼자 가게를 지켰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엽니다. 치수 재고 재봉하고 손님 맞이하는 일상. 저녁엔 텅 빈 집으로 돌아가 혼자 밥 먹고 드라마 보다 잠듭니다. 외로웠어요. 하지만 이게 제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 일상이 변한 건 올해 5월이었어요. 어느 화창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며 키 큰 남자가 들어왔어요. 어깨가 넓고 자세가 반듯했습니다. 짧은 머리에 검은테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굵고 깊은 목소리였습니다. 제 심장이 조금 빨라졌어요. 이 나이에 무슨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전통 혼례 촬영 때문에 한복 대여하러 왔어요. 신랑 관복이요. 촬영이세요? 결혼 준비 중이신가 봐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사진작가거든요. 프리랜서로 전통 혼례 촬영을 전문으로 해요. 아, 그러시군요. 성함이 박민우입니다. 민우 씨라는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치수를 재기 시작했어요. 어깨가 넓으시네요. 한복 입으면 잘 어울리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은 한복 일 오래 하신 것 같은데요. 30년 됐어요. 원래 남편이랑 같이 했는데 이젠 혼자 하고 있어요. 민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혼자 하시기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우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사장님, 한복 역사에 대해 잘 아세요? 당연하죠. 30년 했는데요. 저도 전통 문화에 관심이 많아요. 촬영하면서 배우는 게 많거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한복의 색깔 의미, 지역별 차이, 전통 혼례 절차.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사장님, 혹시 부산 전통 혼례 풍습에 대해 더 여쭤봐도 될까요? 다음 촬영 때 참고하고 싶어서요. 좋아요. 제가 아는 건 알려드릴게요. 민우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관복을 빌려주고 일주일 후 반납일이 됐어요. 민우 씨가 오후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어요. 사장님, 이거 드세요. 어머, 이게 뭐예요? 아메리카노요. 전에 부산 이야기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제게 커피를 사주다니. 고마워요. 아니에요. 덕분에 촬영 잘 끝났어요. 함께 커피를 마시며 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산 바다 이야기, 광안대교, 자갈치 시장. 민우 씨는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줬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날 이후 민우 씨는 일주일에 2~3번씩 촬영이 있을 때마다 제 가게에 들렀어요. 항상 커피 2잔을 들고 왔습니다. 사장님 것도 샀어요. 같이 드시죠. 한복 갈아입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한복 역사,
전통 혼례 풍습, 부산 이야기. 민우 씨는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올까? 하는 마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우 씨가 물었어요. 사장님, 혹시 점심 드셨어요? 아직이에요. 왜요? 제가 근처 맛있는 국밥집 알아요. 같이 가실래요? 두근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랑요? 네. 혼자 먹기 심심해서요. 그럼, 좋아요. 함께 국밥을 먹으러 갔어요. 뜨끈한 국물이 속을 데웠습니다. 민우 씨가 반찬을 제 앞으로 밀어줬어요. 사장님, 이거 맛있어요. 드세요. 마음이 포근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제게 반찬을 권하다니. 고마워요. 민우 씨도 많이 드세요. 사장님, 혼자 사시기 외로우시겠어요. 갑작스런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뭐? 그냥 익숙해졌어요. 익숙한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민우 씨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사람 혹시... 아니에요. 제가 착각하는 거겠죠. 2달이 지났습니다. 민우 씨는 이제 거의 매일 오후에 들렀어요. 촬영 일정이 없어도 커피 2잔을 들고 왔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요. 변명처럼 말했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냥 보고 싶어서 온 거라는 걸. 저는 제 자신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최은희, 정신 차려. 넌 할머니야. 손주도 있는 사람이야. 남자가 널 여자로 볼 리 없어. 하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머리 염색이 빠진 건 아닌지, 주름이 너무 깊은 건 아닌지. 딸 지혜가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 좋아졌어? 무슨 일 있어? 아니, 별일 없어. 정말? 피부도 좋아진 것 같은데.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무슨 소리야? 그냥 그래. 3개월째 되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마감 시간이 다 돼서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민우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평소엔 6시쯤 가는데 이날은 7시가 넘어도 앉아 있었어요. 민우 씨, 마감 시간이에요. 집에 안 가세요? 사장님. 네. 민우 씨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사장님,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우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장님한테 관심 있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우 씨, 진심이에요. 3달 동안 매일 보고 싶었어요. 커피 핑계로 온 것도 사장님 보고 싶어서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민우 씨, 저는요. 대답 지금 안 해도 돼요. 그냥 제 마음을 알아주시면 돼요. 고개를 저었어요. 민우 씨, 저는 65이에요. 당신보다 10살이나 많아요. 알아요. 상관없어요. 상관 있어요. 저는 손주도 있는 할머니예요. 남편도 먼저 보낸 사람이고요. 민우 씨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좋아요. 사장님을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같이 있으면 행복해요. 민우 씨, 안 돼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겨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저는 안 돼요. 민우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래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민우 씨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관심 있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안 되는 걸까? 손주 딸린 이 나이에 내가 자격이 있나? 민우 씨에게 제대로 된 여자가 될 수 있을까? 죽은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미안해. 근데 너무 외로워. 7년 동안 혼자였어. 이 나이에도 여자로 사는 게 가능한 건가? 다음 날 아침 일어나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찬물로 세수하고 염색약을 다시 칠했어요. 최은희, 정신 차려. 민우 씨는 젊은 사람이야.
너 같은 할머니를 진짜 좋아할 리 없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마음을 다잡았어요. 오늘부터는 평소처럼 대하자. 그런데 오후에 민우 씨가 또 나타났습니다. 커피 2잔을 들고 미소 지으며 안녕하세요, 사장님. 민우 씨, 커피 드세요. 오늘 날씨 좋아서 산책하다가 샀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어색했지만 민우 씨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한복 이야기, 부산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 사람, 진짜 포기 안 하는 건가?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어요. 나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야? 그날부터 매일이 전쟁이었어요. 민우 씨는 여전히 매일 찾아왔고 저는 마음을 숨기느라 애썼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밤마다 민우 씨 생각이 났습니다. 굵은 목소리, 따뜻한 눈빛, 제 말을 진지하게 듣는 모습. 이 나이에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이 들어서 누군가에게 마음이 끌리는 경험.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꾸만 기대하게 되는 순간.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게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줄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우 씨는 여전히 매일 나타났어요. 커피 2잔을 들고 미소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저는 어색했지만 최대한 평소처럼 대했어요. 한복 치수 재고 손님 응대하며 바쁜 척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우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장님,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제안 하나 드려도 될까요? 뭔데요? 부산문화재단에서 전통 홀레복 기록 프로젝트를 의뢰했어요. 같이 하실래요? 저요? 놀랐습니다. 전 사진은 모르는데요. 한복 감각은 사장님이 최고잖아요. 제가 촬영하고 사장님이 한복 제작과 스타일링 해주시면 돼요. 솔깃했어요. 한복 제작과 스타일링이라 30년 해온 일인데 재미있겠다 싶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예요? 전통 홀레복 10벌을 복원하고 촬영하는 거예요. 경주, 전주, 부여 같은 지역별로요. 지원금도 괜찮고 나중에 전시회도 열어요. 그럼 제가 한복을 직접 만드는 건가요? 네. 사장님이 제작하고 저는 촬영하는 거죠. 사장님 솜씨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오랜만에 새로운 프로젝트였어요. 게다가 민우 씨와 함께하는 일이라니. 생각 좀 해볼게요. 그럼 오늘 저녁에 구체적으로 얘기 나눠볼까요? 프로젝트 설명서도 보여드리고요. 저녁이요? 네. 일 이야기니까 편하게 만나요. 그렇게 저녁 약속이 잡혔습니다. 문을 닫고 광안리 조용한 와인바로 갔어요. 바닷가가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민우 씨가 이미 와 있었어요. 테이블에는 프로젝트 설명서와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장님 앉으세요. 와인 괜찮으세요? 좋아요. 민우 씨가 와인을 주문했어요. 설명서를 보여주며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문화재단에서 전통 홀레 문화 보존을 위해 기획한 거예요. 각 지역별 홀레복 10벌을 복원하고 고퀄리티 사진 작업을 하는 거죠.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6개월 정도요. 사장님이 한 벌씩 제작하시면 제가 촬영하고요. 나중에 갤러리에서 전시회도 해요. 흥미로웠어요.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데요? 한 벌당 300만 원이에요. 10벌이니까 3천만 원이죠. 반반 나누면 되고요. 숨이 막혔습니다. 1,500만 원이라니. 한복집 수입만으로는 어려운 금액이었어요. 와인을 한 잔씩 마셨습니다. 긴장이 풀렸어요. 민우 씨,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사장님 솜씨 제가 알잖아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같이 하면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우 씨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마음이 녹는 것 같았어요. 와인을 한 잔 더 시키며 대화는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이야기로 흘렀어요. 사장님은 왜 한복 일을 하세요? 남편이랑 같이 시작했어요. 남편은 염색 장인이었죠. 손발이 척척 맞았어요. 지금은요?
7년 전에 암으로 세상 떠났어요. 그 뒤로 혼자 하고 있어요. 민우 씨 눈에 연민이 서렸습니다. 힘드셨겠어요. 뭐, 익숙해졌어요. 외로우시겠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제 외로움을 헤아려 주다니. 괜찮아요. 이제는 민우 씨가 와인잔을 돌리며 말했어요. 저도 사실 약혼녀가 있었어요. 네. 5년 연애하고 결혼 직전이었는데 파혼했어요. 왜요? 민우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문제 때문이에요. 신체적인 거예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무슨 말인지 짐작이 갔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먼저 타고난 게 좀 큰 편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특이 케이스래요. 정상이긴 한데 드문 경우라고.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리고 젊었을 때 군대에서 시술을 좀 했어요. 구슬을 여러 개 넣었어요. 당시엔 남자들 사이에서 유행이었거든요. 숨이 막혔습니다. 구슬이라니. 그래서 파혼했다고요? 네. 약혼녀가 처음엔 크기에 놀라고 나중엔 구슬 때문에 더 무서워했어요. 도저히 안 맞는다고 괴물 같다고 했죠.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심으로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여자가 무서워요. 또 상처 줄까 봐요. 혹시나 관계를 가지려고 해도 거절당할까봐 먼저 말하게 돼요. 민우 씨, 그건 민우 씨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자를 배려하지 못한 게 제 잘못이에요. 이해하고 맞춰가는 게 사랑이잖아요. 민우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지만 빼지는 않았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거렸어요. 사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간절해 보였습니다. 사장님, 저 솔직히 말할게요. 사장님한테 끌려요. 처음 봤을 때부터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민우 씨, 저도 알아요. 나이 차이도 있고 사장님은 손주도 있으시고. 근데 사장님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같이 있으면 행복해요. 민우 씨,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왜요? 저는 진심이에요. 손을 빼려고 했지만 민우 씨가 놓아주지 않았어요. 저도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사장님 보면 제가 치유되는 것 같아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민우 씨, 사장님, 저한테 기회 한 번만 주세요. 천천히 가도 돼요. 제가 조심할게요. 민우 씨, 제가 생각할 시간을 줄 수 있어요? 네, 얼마든지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에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깊은 주름, 백발 염색한 머리, 처진 피부. 이런 나를 한창 젊은 남자가 좋아한다고? 게다가 그 남자는 특별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기도 크고 구슬까지. 호기심이 생겼어요. 얼마나 클까? 구슬은 어떤 느낌일까? 죽은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은 평범했어요. 아니, 솔직히 작은 편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30년 내내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사별 후 7년간 그런 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최은희, 정신 차려. 넌 할머니야. 손주도 있는 사람이야.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우 씨와 함께하는 프로젝트. 6개월 동안 매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민우 씨에게 전화했어요. 민우 씨, 저예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할게요. 같이 해요. 정말요? 좋아요. 그리고, 네, 천천히요. 서두르지 말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우 씨가 천천히 말했어요. 네, 천천히요. 제가 조심할게요. 사장님 속도에 맞출게요.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렇게 우리는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 민우 씨가 가게에 왔습니다. 홀레복 디자인을 함께 보며 의견을 나눴어요. 함께 일하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30년 해온 일이지만 민우 씨와 함께하니 새롭게 느껴졌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관계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더 깊은 관계는 아직 두려웠어요. 이 나이에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민우 씨가 실망하지 않을까? 그때 한복집에 새 아르바이트생이 들어왔습니다. 지수였어요. 30세, 패션 전공 대학원생이었습니다. 한복을 좋아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발랄하고 예쁜 아이였습니다. 사장님, 잘 부탁드려요. 그래, 지수야. 우리 잘 지내보자. 지수와 민우 씨도 금세 친해졌어요. 민우 씨가 사진작가라는 걸 알고 신기해했습니다. 오빠, 전통 홀레 사진 정말 멋있어요. 저도 한복 촬영 배우고 싶어요. 지수 씨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둘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지수는 젊고 예뻤습니다. 민우 씨와 나이 차이도 25살. 저보다 나이 차이가 더 많이 나는데도 훨씬 어울려 보였어요. 질투가 났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젊은 여자 질투하는 꼴 보기 싫었으니까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광안리 상인의 회식이 있었습니다. 상인의 언니들과 고깃집에 갔어요. 민우 씨도 초대했습니다. 민우 씨도 오세요. 우리 상인의 회식이에요. 제가 가도 돼요? 당연하죠. 이제 우리 한복집 식구나 마찬가지예요. 지수도 함께였어요. 사장님, 저도 가도 돼요? 그럼 같이 가자. 고깃집에 도착했습니다. 상인의 언니들이 반겨줬어요. 어머, 민우 씨 오셨네. 안녕하세요. 잘생기셨네. 은희야, 좋겠다. 언니, 무슨 소리예요? 뭐야? 우리 눈에는 다 보이는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민우 씨가 제 옆에 앉았어요. 지수는 민우 씨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고기를 구웠어요. 민우 씨가 제 앞접시에 고기를 놓아줬습니다. 은희 씨, 드세요. 고마워요. 지수가 말했어요. 민우 오빠, 저도요. 네, 지수 씨도 많이 드세요. 지수가 웃었습니다. 춘자 언니가 말했어요. 민우 씨, 은희 잘 부탁해요. 네. 우리 은희 좋은 사람이에요.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잘해줘요. 민우 씨가 웃었습니다. 네, 잘할게요.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영숙 언니도 거들었습니다. 민우 씨는 결혼 안 하셨어요? 네. 약혼까지 했었는데 파혼당했어요. 어머, 왜요? 민우 씨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랬구나. 근데 이렇게 좋은 분이 왜 파혼을? 괜찮아요. 이제는 다 지난 일이에요. 민우 씨가 웃었지만 슬퍼 보였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회식이 계속됐습니다. 민우 씨가 자꾸 저를 챙겨줬어요. 고기도 구워주고 물도 따라주고. 지수가 말했습니다. 민우 오빠, 저도 물 좀 주세요. 아, 네. 지수 씨. 민우 씨가 지수에게도 물을 따라줬어요. 하지만 저를 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따뜻했어요. 회식이 끝났습니다. 밖을 보니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어머, 비 엄청 온다. 우산 가져온 사람? 민우 씨만 손을 들었습니다. 저만 있네요. 상인의 언니들이 말했어요. 우리는 택시 타고 갈게. 은희야, 너도 같이 타. 응. 지수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지하철 타고 갈게요. 막차 시간이 11시예요. 그래, 조심해서 가. 민우 씨가 말했습니다. 지수 씨, 제가 역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괜찮아요, 오빠. 아니에요. 비 이렇게 오는데. 우산 같이 쓰고 가요. 고마워요, 오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둘이 우산 같이 써? 택시를 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민우 씨와 지수가 우산 하나를 같이 쓰고 걷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찔렸습니다. 둘이 어깨가 붙을 정도로 가까워.
민우 씨가 지수 쪽으로 우산을 더 기울였어요. 자기는 어깨가 졌는데도 저렇게까지 챙겨주네. 질투가 났습니다. 나도 저렇게 우산같이 쓰고 싶은데. 택시가 출발했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우 씨와 지수가 점점 작아졌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잠이 안 왔습니다. 자꾸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우산 속 둘, 가까운 어깨. 혹시 둘이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지수가 민우 씨 좋아하는 거 맞잖아. 민우 씨도 젊고 예쁜 지수가 좋겠지. 나 같은 할머니보다. 뒤척였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지수가 나타났습니다. 사장님, 지수야?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사장님, 솔직히 말할게요. 뭐? 저, 민우 오빠랑 잤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사장님, 죄송해요. 근데 진짜, 지수가 속삭였습니다. 민우 오빠, 거기가 엄청 커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이렇게 큰 건 처음 봐서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해바라기 있더라고요. 해바라기? 네. 구슬이요. 거기에 박은 거. 사장님, 그거 정말 말로 표현 못해요. 지수야. 죄송해요, 사장님. 근데 너무 좋았어요. 아니, 이게 사장님도 해보면 알아요. 진짜 대박이에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꿈이었어요. 땀이 흥건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꿈이야. 그냥 꿈. 하지만 너무 생생했습니다. 민우 씨가 정말 그럴까? 민우 씨가 말했던 특이한 몸이 그거 크다는 게 얼마나 큰 거지? 해바라기가 뭐야? 구슬을 박았다고? 호기심이 폭발했습니다. 아니, 질투였을까요? 지수가 정말 민우 씨랑? 아니야. 꿈일 뿐이야. 잠을 못 잤어요. 새벽까지 뒤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수야, 어제 잘 들어갔어? 네, 사장님. 민우 오빠가 역까지 바래다 줘서 안 젖었어요. 그래. 네. 친절하시더라고요. 고마웠어요. 역까지만 바래다 준 거지? 네. 당연하죠. 역에서 헤어졌어요. 그렇구나. 안도했습니다. 그래. 역까지만 바래다 준 거구나. 꿈은 그냥 꿈이었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복잡했어요. 그래도 궁금한데 민우 씨가 정말 그럴까? 크고 해바라기가 있다니 괴물이라고 했다던데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나 이상한 거 아니야? 이 나이에 그런 거 궁금해하다니. 하지만 호기심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됐어요. 민우 씨는 여전히 매일 가게에 들렀습니다. 커피 2잔을 들고 미소 지으며 저는 어색했지만 평소처럼 대했어요. 한복 작업을 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경주 스타일 홀레복 색감 어떻게 할까요? 화려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라 전통이 남아있는 곳이니까요. 좋아요. 그렇게 가죠. 민우 씨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속도를 기다려줬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민우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셔도 돼요. 제가 기다릴게요. 따뜻한 손이었어요. 마음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 씨, 네, 저도 민우 씨가 좋아요. 민우 씨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조금씩 달라졌어요. 민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함께 광안리 해변을 걸었습니다. 바다가 반짝였어요. 예쁘죠? 네. 은희 씨랑 함께 보니까 더 예뻐요. 또 그런 소리. 진심이에요. 웃음이 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프로젝트도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홀레복이 완성됐어요. 민우 씨가 촬영을 마치고 말했습니다. 은희 씨, 완벽해요. 정말 잘 만드셨어요. 고마워요. 민우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은희 씨 솜씨가 대단한 거예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지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사장님, 응? 저 남자친구 생겼어요. 정말? 네. 대학원 선배예요. 어제 고백받았어요. 축하해, 지수야. 고마워요, 사장님. 지수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안도했어요. 민우 씨한테 관심 없구나. 다행이야. 며칠 후였습니다. 민우 씨와 둘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지수는 조퇴하고 없었습니다. 은희 씨, 네. 오늘 날씨 좋죠? 그러게요. 가을이 왔네요. 같이 산책할래요? 좋아요. 광안리 해변으로 갔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민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이렇게 걷는 거 좋네요. 저도요. 오랜만이에요. 이런 거. 민우 씨가 멈춰 섰습니다. 저를 바라봤어요. 은희 씨, 네. 키스해도 돼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여기서요? 사람들이 보는데. 괜찮아요. 저쪽 방파제로 가요. 방파제는 조용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민우 씨가 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은희 씨, 네. 키스할게요. 천천히 다가왔어요. 입술이 닿았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부드러웠어요. 민우 씨가 조심스럽게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를 안았어요.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민우 씨가 제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민우 씨, 그날 이후 자주 만났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프로젝트도 계속 진행됐고 연애도 조심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손잡고 산책하고 키스하고 포옹했어요. 하지만 더 깊은 관계는 아직이었습니다. 두려웠어요. 민우 씨가 말했던 특별한 몸. 정말 클까? 해바라기 구슬은 어떤 느낌일까? 호기심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어요.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민우 씨가 말했습니다. 은희 씨, 네, 내일. 시간 있으세요? 내일이요? 왜요? 제 집에서 저녁 먹을래요? 제가 요리 좀 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 씨 집이라니. 그건 너무 갑작스러운 거 아니에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밥 먹는 거예요. 천천히요. 은희 씨가 괜찮을 때 망설였습니다.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민우 씨 집에 가면 뭔가 일어날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민우 씨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요.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전화 주세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민우 씨 집에 간다는 건 더 깊은 관계를 의미했습니다. 준비가 됐을까? 이 나이에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민우 씨가 실망하지 않을까?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처진 피부, 이런 몸으로. 하지만 호기심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 씨에게 전화했어요. 민우 씨, 네, 은희 씨. 오늘 저녁 갈게요. 정말요? 네. 민우 씨 목소리가 환해졌습니다. 좋아요. 부담 갖지 마세요.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하루가 빠르게 지나갔어요. 가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자꾸 생각났어요. 오늘 저녁, 민우 씨 집, 뭔가 일어날 거야. 오후 5시,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닫은 거예요. 집에 가서 샤워했어요. 옷을 고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뭘 입어야 하지? 너무 차려입으면 이상하고, 너무 편한 옷은 또 그렇고,
결국 평소 입던 블라우스에 바지를 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괜찮을까? 민우 씨가 실망하지 않을까? 고개를 저었어요. 최은희, 용기 내. 이미 결정한 거야. 오후 6시 반. 집을 나섰습니다. 민우 씨 집은 광안리에 있었어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천천히 걸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늦은 나이에 찾아온 새로운 설렘. 두렵지만 멈출 수 없는 마음.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순간. 민우 씨 집이 보였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문 앞에 섰어요. 용기 내자. 저녁 7시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민우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 왔어요. 작지만 깔끔한 공간이었습니다. 책장에 사진집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어요. 작은 테이블에는 저녁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해 놨어요. 사장님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고마워요.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우 씨가 와인을 따랐어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기회 주셔서요. 됐어요. 이제 그 이야기 그만해요. 네. 와인을 한 잔씩 마셨습니다.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식사를 했어요. 민우 씨가 직접 만든 파스타였습니다. 맛있어요. 요리도 잘하네요. 혼자 살다 보니 배웠어요. 그렇구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프로젝트 이야기, 한복 이야기, 일상 이야기. 자연스러웠어요. 편안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소파로 옮겼어요. 나란히 앉았습니다. 와인을 한 잔 더 마셨어요. 민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응. 민우 씨. 민우 씨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키스했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조심스러웠습니다. 제가 떨렸어요. 오래전 일이야. 게다가 난 65이야. 민우 씨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제가 보통이 아니라서요. 아시잖아요. 알아요. 그래도 괜찮으세요? 나이도 있으시고.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 아닐까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민우 씨가 저를 안았어요. 더 이상 망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괜찮으신 거죠? 네, 민우 씨. 저도 원해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크기부터 압도적이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죽은 남편과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이게 들어갈까? 싶었어요. 하지만 민우 씨는 여유가 있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아프면 바로 말씀하세요. 계속 물으며 기다려줬습니다. 급하지 않았어요. 배려심이 넘쳤습니다. 나이 많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천천히 할게요. 사장님 템포에 맞출게요. 처음엔 정말 두려웠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커요. 괜찮아요. 천천히요.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적응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속도를 맞춰줬습니다. 괜찮아요? 네. 조금씩이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고마워요. 크기만으로도 충분한데 구슬이 더해지니까.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순간 오래전 잊고 살던 감정이 되살아났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여자로서 다시 태어나는 기분. 숨을 쉬는 기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아니라 여자였어요. 죽은 남편한테 미안했지만 솔직히 이런 건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었거든요. 남편은 평범했어요. 아니, 솔직히 작은 편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근데 이건 정말.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눈을 뜨니 창밖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민우 씨 품에 안겨 있었어요. 민우 씨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셨어요? 응. 좋았어. 아프지 않으셨어요? 나이도 있으시고. 처음엔 그랬는데. 나중엔 괜찮았어. 이 나이에도 이런 게 가능하구나 싶었어. 다행이에요.
걱정 많이 했어요. 민우 씨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사장님, 응,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민우 씨. 입 밖으로 나온 말에 놀랐습니다. 사랑이라니. 오랜만에 하는 고백이었어요. 민우 씨, 나 이제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아. 저도요. 민우 씨가 저를 꽉 안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민우 씨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새벽에 눈을 떴어요. 옆에서 민우 씨가 자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숨소리였어요. 이게 꿈일까? 민우 씨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잘생긴 얼굴이었어요.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침 7시쯤 일어났어요. 민우 씨도 깼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응. 오래간만에 푹 잤어. 배고프시죠? 아침 만들어 드릴게요. 괜찮아. 내가 만들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민우 씨가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어요. 토스트와 커피, 계란 프라이였습니다. 함께 먹었어요. 맛있어요. 다행이에요. 민우 씨, 어젯밤 고마웠어요. 제가 감사하죠. 사장님이 받아주셔서요. 조심스러웠어요. 그런데 민우 씨가 배려해줘서 좋았어. 앞으로도 항상 조심할게요. 고마워요. 손을 맞잡았습니다. 한복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밝아 보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할 줄이야. 피부도 좋아 보였어요. 생기가 돌았습니다. 정말 여자는 사랑받으면 달라지는구나. 그날부터 민우 씨와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어요. 프로젝트 작업도 함께 했고, 저녁도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밤을 함께 보냈어요. 민우 씨 집이나 한복집 2층 다락방에서요. 관계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처음보다 덜 두려웠어요. 몸이 익숙해졌습니다. 자꾸 원하게 돼요. 민우 씨가 웃었습니다. 저도요. 은희 씨 보면 참을 수가 없어요. 이 나이인데 이렇게 자주. 상관없어요. 은희 씨는 여전히 아름다워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삶이 달라졌습니다. 표정이 밝아졌고 웃음이 많아졌어요. 한복 치수 재면서도 코를 흥얼거렸습니다. 손님들이 물었어요. 사장님, 요즘 좋은 일 있으세요? 표정이 밝아 보여요. 그냥요. 날씨가 좋아서요. 피부도 좋아진 것 같은데요? 나이 들어서 더 관리하고 있어요. 웃으며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민우 씨 때문이라는 걸. 사랑받는다는 기분. 여자로서 다시 태어나는 느낌. 이 나이에도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민우 씨와 해운대를 산책했습니다. 손을 잡고 걸었어요. 바다가 푸르렀습니다. 민우 씨 행복해요. 저도요. 고마워요. 나를 여자로 봐줘서 당연한 거예요. 은희 씨는 아름다운 여자예요. 이 나이에 그런 말 들으니까 신기해. 앞으로도 계속 말해줄게요. 민우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행복했습니다. 오래간만에 느끼는 평화로움이었어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었어요. 광안리 상인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언니들이 모였어요. 이춘자 언니, 박영숙 언니, 김미선 언니. 다들 저를 쳐다봤습니다. 은희 언니, 요즘 이상해. 네. 피부가 너무 좋아졌어. 표정도 밝고. 그래요? 그냥 운동 좀 했어요. 나이가 무색하게 젊어 보여. 과찬이에요. 김미선 언니가 물었어요. 언니 남자 생겼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 아니에요. 진짜? 요즘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그냥 날씨 좋아서요. 얼버무렸지만 언니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들킬 뻔했네.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불안했어요. 혹시 들킨 건 아니겠지?
하지만 다음 주가 되자 확실해졌습니다. 토요일 해운대에서 민우 씨와 손잡고 걷던 모습을 누군가 봤던 거예요. 박영숙 언니였습니다. 다음 모임에서 물었어요. 은희야, 요즘 남자친구 생겼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네. 조심스럽게 만나고 있어요. 몇 살인데? 55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춘자 언니가 말했어요. 언니는 65인데 10살 차이네? 네. 왜요? 그 나이에 무슨 사랑이야. 혼자가 편해. 우리 나이엔 그런 거 포기해야지. 박영숙 언니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남자들은 다 똑같아. 지금은 좋아도 나중에 달라져. 더 젊은 여자 만나면 떠날 거야. 이 나이에 그런 거 기대하면 안 돼. 할머니가 그러면 쪽팔리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조심해. 나중에 후회해. 모임을 빠져나왔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집에 돌아와 울었어요. 정말 우리가 틀린 걸까? 나중에 민우 씨가 날 떠날까? 늙은 여자를 언제까지 좋아할까?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민우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은희 씨,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미안해. 오늘은 좀.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도 만나요. 보고 싶어요. 민우야, 오늘은 좀 쉴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간 민우 씨를 피했어요. 전화가 와도 짧게 끊었습니다. 요즘 바빠서, 한복 주문이 많아서, 피곤해서 일찍 자야 해. 민우 씨가 문자를 보냈어요. 은희 씨, 무슨 일 있어요? 왜 피해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민우 씨가 한복집에 나타났습니다. 은희 씨, 민우 씨, 왜 왔어요? 뭐가 문제예요? 왜 피해요? 손님이 있어서 제대로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나중에 얘기해요. 아니요. 지금 해요. 민우 씨가 단호했습니다. 손님이 나가고 문을 닫았어요. 마주 앉았습니다. 은희 씨, 무슨 일 있어요? 민우야. 말해봐요. 우리,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민우 씨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주변에서 다들 걱정해. 나이 차이 때문에 오래 못 갈 거래. 그게 다 신경 쓰여요? 응.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솔직히 무서워. 나중에 내가 날 떠날까봐. 그럴 리 없어요. 나는 점점 늙어갈 텐데 너는 아직 한창이잖아. 그래도 상관없어요. 더 젊고 예쁜 여자 만나면 나 버릴 거 아냐? 절대 그럴 리 없어요. 나 벌써 65이야. 민우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평생 곁에 있을 거예요. 어떻게 확신해? 확신해요. 은희 씨 없으면 못 살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전 약혼녀가 저를 괴물이라고 했을 때 세상에 혼자인 줄 알았어요. 민우 씨 목소리도 떨렸어요. 근데 은희 씨가 처음으로 저를 받아줬어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저한테 은희 씨는 전부예요. 하지만 뭐예요? 믿을 수가 없어. 주변 사람들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아. 그 사람들 말은 왜 믿고 제 말은 안 믿어요? 난 못하겠어. 일어섰습니다. 민우 씨도 일어났어요. 은희 씨, 제발이요. 미안해, 민우야. 그날 저녁 헤어졌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틀 후 딸 지혜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요즘 왜 그래? 뭐가? 우울해 보여. 민우 씨 때문이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헤어진 거야? 응. 안 될 것 같아서. 지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 응. 나도 처음엔 반대했어. 알아. 우리 서연이가 학교에서 뭐라고 들을까봐. 나도 알아. 근데 외로워. 지혜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말이야, 엄마. 응? 나 며칠 전에 민우 씨 만났어. 뭐? 엄마 걱정돼서 민우 씨 따로 만났어. 놀랐습니다. 솔직하게 물어봤어. 엄마 진심으로 좋아하냐고. 그래서 민우 씨가 울더라. 울었어? 응.
엄마 없으면 못 산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엄마 나이도 상관없대. 언제까지고 사랑할 거래. 정말? 응. 엄마한테 정말 감사하대. 엄마, 나도 인정할게. 민우 씨 진심이야. 지혜야, 엄마한테 진짜 잘해. 그러니까 엄마도 자신감 가져. 하지만 남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 엄마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서연이는 뭐래? 서연이한테도 얘기했어. 할머니 행복하게 해드려야 한대. 울음이 터졌습니다. 지혜가 저를 안아줬어요. 고마워, 지혜야. 나 용기 낼게. 응, 엄마.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민우 씨에게 전화했어요. 민우야. 은희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흔들렸어. 괜찮아요. 이해해요. 나 아직도 무서워. 주변 시선이. 제가 지킬게요. 저만 믿고 따라와요. 응. 그럴게. 오늘 저녁 만나요. 응. 보고 싶었어? 저녁에 만났습니다. 민우 씨가 저를 꽉 안았어요. 은희 씨 사랑해요. 평생 사랑할게요. 나도 사랑해. 다시는 날 피하지 마요. 응. 안 그럴게. 약속해요. 약속할게. 키스했습니다. 그날 밤 일주일 만에 다시 가까워졌어요. 정말 괜찮으신 거죠?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응. 보고 싶었어? 일주일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서로를 원했어요. 민우 씨는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천천히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저는 달랐어요.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익숙해. 일주일간 떨어져 있었던 시간이 아까웠어요.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제 다시는 안 헤어질게요. 민우 씨가 속삭였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웠어요.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이 내 곁에 있구나. 그 확신이 들었어요. 왜 흔들렸을까? 왜 주변 시선이 무서웠을까? 이제 알았습니다.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눈을 뜨니 아침이었습니다. 민우 씨가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우리 괜찮을 거야.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민우 씨와 다시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났습니다. 이번엔 주변 시선 신경 안 썼어요.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광안리 상인의 모임에 나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피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젠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게 들어갔어요. 언니들이 쳐다봤습니다. 은희야 왔어? 네, 언니. 요즘 어때? 좋아요. 남자친구랑 잘 지내? 네. 잘 지내요. 이춘자 언니가 말했어요. 은희야, 미안해. 네. 내가 너무 심했어. 미안해. 괜찮아요, 언니. 나이 차이 그까짓 거. 사랑하면 되는 거지. 박영숙 언니도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이 나이에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 거 처음 봐. 고맙습니다, 언니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동네 한복집 단골 할머니 손님도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젊어지셨어요. 과찬이세요. 진심이에요. 한복 만드시는 손길도 더 정성스러워졌어요. 고맙습니다. 행복한 게 보여요. 보기 좋아요. 웃음이 났습니다. 삶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주변 시선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민우 씨와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았어요. 어느 저녁 민우 씨가 말했습니다. 은희 씨, 한복집 2층 다락방 있잖아요. 응, 천 보관하고 작업하는 곳. 거기 제 작업실로 쓰면 안 될까요? 정말? 네. 월세 드릴게요. 월세는 괜찮아. 근데 왜? 매일 은희 씨 보고 싶어요. 아예 여기서 작업하고 싶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한복집에서 같이 일하는 거네. 네, 같이 일하고 같이 저녁 먹고 싶어요. 좋아. 정말요? 응, 좋아. 민우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민우 씨가 2층 다락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딸 지혜도 도우러 왔습니다.
손녀 서연이도 함께였어요. 할머니, 민우 할아버지 작업실 꾸며요? 그래, 서연아. 우와, 좋겠다. 할머니랑 같이 일하시는 거네. 그렇지. 쌓인 천박스들을 정리했어요. 벽을 새로 칠하고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책상, 의자, 모니터를 들여놓았어요. 일주일 만에 작은 작업실이 완성됐습니다. 우와, 진짜 좋다. 민우 씨가 기뻐했어요. 이제 매일 같이 있을 수 있겠다. 응, 좋아. 1층에서 제가 한복 작업을 했습니다. 2층에서 민우 씨가 사진 편집을 했어요. 계단을 오르내리며 자주 마주쳤습니다. 커피 한 잔 할래요? 응, 좋아.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우야, 이 한복색 괜찮아? 좋은데요. 조금만 더 진하게 하면 어떨까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볼게. 마치 오래된 부부 같았습니다. 행복했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주변 시선 때문에 망설였던 사랑. 하지만 결국 용기 내서 선택한 행복. 늦은 나이에 찾은 사랑이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우 씨와 사귄 지 4개월째였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 만났습니다. 주변 시선 신경 안 쓰기로 결심했어요.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전통 홀레복 복원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경주, 전주, 부여 등 지역별 홀레복 10벌을 제작하는 작업이었어요. 제가 한복을 만들고 민우 씨가 촬영했습니다. 9월이었어요. 경주 스타일 홀레복 첫 촬영 날이었습니다. 문화재단 담당자가 현장에 왔어요. 와, 정말 아름다운데요? 감사합니다. 촬영이 끝나고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두 분 정말 잘 맞으시네요. 부부세요? 민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곧 그렇게 될 거예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어머, 축하드려요. 보기 좋아요. 담당자가 환하게 웃었어요. 가슴이 간질거렸습니다. 곧 그렇게 될 거라니. 민우 씨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프로젝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광안리 상인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은희 언니 대단하더라. 전통 홀레복 복원한대. 진짜? 문화재단 프로젝트래. 방송에도 나온다던데? 한복장인으로. 김미선 언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은희야, 남자친구 진짜 착하던데. 그렇죠? 어제 길에서 봤는데 은희 한복감 짐 들어주고 있더라. 보기 좋던데. 고마워요, 언니. 박영숙 언니도 말했어요. 은희야, 너 정말 행복해 보여. 요즘 표정이 완전 달라졌어. 그래요? 응. 빛이 나. 사랑받는 여자는 다르긴 다르네. 웃음이 났습니다. 점차 인정받는 분위기였어요. 75세 할머니 손님이 한복을 맞추러 왔습니다. 사장님, 요즘 소문 다 들었어요. 네. 조심스러웠어요. 잘하셨어요. 네. 혼자 사시기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언제든 행복하시면 되죠. 고맙습니다. 저도 남편 먼저 보냈는데 부러워요. 용기 내신 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지수가 한복집에 찾아왔습니다. 새 남자친구와 함께였어요. 언니 소개할 사람 있어요. 누구야? 제 남자친구 준혁 오빠예요. 5살 위에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준혁 씨는 35세 대학 교수였어요. 지수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언니 덕분이에요. 뭐가? 언니랑 민우 오빠 보면서 용기 얻었어요. 나이 차이 신경 안 쓰기로 했어요. 그래, 잘했어. 다행이다. 언니랑 민우 오빠 보면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 배웠어요. 저도 그런 사랑 하고 싶어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고마워, 지수야. 행복해라. 언니도요. 10월이 됐어요. 전통 홀레복 5벌 복원이 완료됐습니다. 민우 씨가 촬영한 사진들이 SNS에서 화제가 됐어요. 전통 한복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복집 주문이 쏟아졌어요. 은희 씨, 우리 해냈어요. 응, 정말 잘 됐다.
2층 다락방에서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샴페인을 터뜨렸어요. 건배, 건배. 행복했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복 장인과 사진작가 부부의 전통문화 복원 프로젝트. 아직 부부는 아닌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곧 그렇게 되실 것 같던데요? PD가 웃었어요. 민우 씨도 웃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촬영이 진행됐어요. 한복집에서 제가 작업하는 모습, 2층에서 민우 씨가 편집하는 모습, 함께 커피 마시며 이야기 나누는 모습, 사랑이 느껴지네요. 보기 좋습니다. PD가 말했어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나이 차이 극복한 사랑, 늦은 나이에 찾은 행복 같은 댓글들이 달렸어요. 한복집 단골도 늘었습니다. 방송 봤어요. 감동받았어요. 고맙습니다. 어느 저녁 2층 다락방에서였습니다. 민우 씨가 작업을 마치고 저를 불렀어요. 은희 씨, 올라와요. 올라가니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뭐야? 그냥 은희 씨랑 분위기 있게 있고 싶어서요. 와인을 한 잔씩 마셨어요. 창밖으로 광안대교 야경이 보였습니다. 예쁘네. 은희 씨가 더 예뻐요. 이 나이에 무슨. 민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은희 씨, 저랑 계속 이렇게 있고 싶어요. 나도. 자연스럽게 키스했습니다. 여기서요? 네. 은희 씨랑 함께하고 싶어요. 2층 다락방에서 조용히 함께했습니다. 한복집에서 이러는 건 처음이었어요. 설렜습니다. 이 나이인데 이러고 있어도 되나? 당연하죠. 사랑하는데. 민우 씨는 항상 조심스러웠어요. 괜찮으세요? 응. 좋아. 이젠 익숙해졌습니다. 서로의 리듬을 알았어요. 편안했어요.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이랑 평생 함께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창밖이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어요. 민우 씨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행복해요. 저도요. 민우야. 응? 고마워. 나를 사랑해줘서. 제가 더 감사하죠.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딸 지엔의 가족이 왔어요. 사위도 민우 씨를 환영했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손녀 서연이도 민우 씨를 좋아했어요. 할머니, 민우 할아버지 멋있어요. 사진도 잘 찍어주시고, 우리 서연이가 민우 할아버지 좋아하네. 응, 할머니도 행복해 보여요. 민우 할아버지 덕분이죠? 그래, 그렇지. 가족들이 인정해주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추석 저녁 식사 후 사위가 말했어요. 장모님, 언제 결혼하실 거예요? 놀랐습니다. 아직 그런 생각은. 민우 씨가 웃었어요. 은희 씨만 오케이 하시면요. 지혜가 박수를 쳤습니다. 엄마 결혼해요. 민우 씨 좋은 분이에요. 그래. 생각해 볼게. 엄마가 행복하면 돼요. 우리는 다 찬성이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얘들아. 11월이 됐어요. 전통 홀레복 10벌 복원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전시회를 열었어요. 개막식에 저와 민우 씨가 함께 참석했어요. 축하드립니다. 훌륭한 작업이었습니다. 문화재단 이사장이 악수를 청했어요. 감사합니다. 두 분의 사랑이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보기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시회는 성공적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한복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어요. 이게 다 최은희 장인이 만드신 건가요? 네. 대단하십니다. 예술이에요. 과찬이세요. 민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은희 씨, 자랑스러워요. 나도. 민우 씨 사진이 너무 좋아. 우리 잘 맞는 것 같아요. 응, 그런 것 같아. 전시회가 끝나고 광안리로 돌아왔어요. 한복집 앞에서 민우 씨가 말했습니다. 은희 씨, 오늘 정말 고생하셨어요. 너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하고 싶어요. 나도.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제 모습이었어요. 아니,
전통 홀레복이었습니다. 민우 씨가 옆에 서 있었어요.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늦은 나이에 찾은 사랑. 주변의 인정을 받고 당당해지는 기분.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사랑에는 때가 없어요. 11월이 지나갔습니다. 프로젝트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전통 홀레복 9벌이 완성됐습니다. 경주, 전주, 부여, 안동. 각 지역별 전통을 담은 홀레복들. 민우 씨가 찍은 사진들도 멋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10번째만 남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민우 씨가 한복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은희 씨, 응? 10번째 홀레복 말인데요. 응? 어떤 걸로 할까 고민했어요. 민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은희 씨, 우리 거 하면 어때요? 네. 우리가 입을 홀레복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은희 씨, 저랑 결혼해 줄래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민우야, 천천히 해도 돼요. 제가 기다릴게요. 아니, 안 기다려도 돼. 정말요? 응. 나도 민우랑 결혼하고 싶어. 민우 씨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날부터 마지막 홀레복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입을 홀레복, 민우 씨가 입을 홀레복, 정성을 다해 만들었어요. 한 땀 한 땀, 바늘 끝에 마음을 담았습니다. 딸 지혜에게 전화했어요. 지혜야, 엄마, 우리 결혼하기로 했어. 정말요? 축하해요, 엄마. 고마워, 딸아. 지혜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행복하시니까 너무 좋아요. 나도 행복해. 고마워, 지혜야. 12월이 왔습니다. 전시의 날짜가 잡혔어요. 12월 15일, 부산 문화재단 갤러리에서 10벌의 전통 홀레복 전시회, 그리고 우리의 작은 홀레. 전시회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민우 씨가 촬영한 사진들을 액자에 넣었어요. 제가 만든 홀레복들을 마네킹에 입혔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이 담긴 작품들, 6개월의 시간이 담긴 결실. 문화재단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은희 씨, 민우 씨, 정말 대단하세요. 이번 프로젝트 반응이 아주 뜨거워요. 지역 언론에서도 취재 요청이 많고요. 고마워요. 저희도 보람 있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네. 10번째 홀레복이 특별하다던데요? 담당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두 분이 직접 입으신다고요? 네, 그렇게 하려고요. 멋지네요. 축하드려요. 전시회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12월 15일 토요일. 날씨가 맑았어요. 아침부터 떨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혼하는 날, 갤러리로 갔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문화재단 관계자들, 지역 언론 기자들, 상인의 언니들, 한복집 단골 손님들, 딸 지혜와 사위, 손녀 서연이, 지수도 왔어요. 남자친구와 함께. 언니 축하해요. 고마워, 지수야. 전시회가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홀레복들을 구경했어요. 와, 정말 아름답다. 손길이 느껴져요. 이게 다 손으로 만든 거예요? 민우 씨 사진도 멋있네요. 전통이 살아있어. 가슴이 벅찼습니다. 6개월의 노력이 인정받는 순간. 오후 2시, 특별 행사 시간이 됐어요. 문화재단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한 순간을 함께 하시게 됐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함께 만든 두 분, 최은희 한복 장인과 박민우 사진작가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홀레를 올리십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10번째 홀레복은 바로 두 분을 위한 것입니다. 준비실로 들어갔어요. 제가 만든 홀레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빨간색과 금색이 아름다웠어요. 지혜가 도와줬습니다. 엄마, 홀레복 입혀드릴게요. 고마워, 딸. 지혜가 조심스럽게 홀레복을 입혀줬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낯설었어요. 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완전 예뻐요. 공주 같아요. 고마워, 서연아.
할머니, 정말 사랑하시나 봐요. 민우 할아버지. 그럼, 정말 사랑해. 갤러리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민우 씨가 서 있었습니다. 홀레복을 입은 민우 씨. 멋있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민우 씨가 다가왔어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은희 씨, 정말 아름다워요. 민우 씨도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간단한 세레모니가 시작됐습니다. 전통 방식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의미가 담긴 순간이었습니다. 문화재단장이 말했습니다. 두 분께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사랑의 나이는 없다는 걸 오늘 다시 한번 느낍니다. 민우 씨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희 씨, 저는 은희 씨를 사랑합니다. 처음 만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제 곁에 있어 줄래요? 네. 나도 민우 씨 사랑해요. 평생 함께 할게요.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딸이 울고 있었어요. 손녀가 꽃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상인의 언니들이 박수쳤어요. 지수가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민우 씨가 저를 안았어요. 키스했습니다. 짧지만 진심이 담긴 키스. 행복했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작은 피로연이 있었어요. 갤러리 한쪽에 차려진 테이블, 따뜻한 음식과 케이크. 딸 지혜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축하해요. 7년 동안 혼자 계시는 거 보면서 제 마음도 아팠어요. 근데 이렇게 행복해 하시니까 저도 너무 좋아요. 고마워, 지혜야. 엄마가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행복하시면 돼요. 손녀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커서 할머니처럼 멋진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 서연아. 용기 있는 사람이 되렴. 네. 상인의 이춘자 언니가 다가왔습니다. 은희야, 축하해. 고마워요, 언니. 언니가 처음에 뭐라고 했는지 알아? 기억나요. 할머니가 무슨 연애냐고 했죠. 미안해. 그때는 몰랐어. 진짜 사랑이란 걸. 이제 알겠어.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더라. 박영숙 언니도 거들었습니다. 나도 용기 내볼까? 언니들이 웃었어요. 민우 씨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은희 씨, 고마워요. 결혼해줘서. 내가 더 고마워. 이렇게 행복하게 해줘서. 같이 행복해요. 앞으로도 계속. 응.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니, 이제 우리 집이에요. 민우 씨와 함께 사는 집.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오늘 정말 꿈 같았어. 저도요. 근데 은희 씨. 응? 이제 진짜 우리 부부예요. 웃음이 났습니다. 그러게. 신기해. 저도 신기해요. 근데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민우 씨. 민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은희 씨,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민우 씨도 행복하게 해줄게. 키스했어요. 오늘 몇 번째 키스일까? 하지만 여전히 설렜습니다. 그날 밤 행복하게 잠들었어요. 민우 씨 품에 안겨서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평생 함께할 사람이 생겼습니다. 신혼여행이 끝났습니다. 광안리로 돌아왔어요. 한복집을 재개장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친숙한 냄새가 났어요. 첫 냄새, 풀 냄새. 집 같아. 응. 우리 집이지.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민우 씨는 2층 작업실에서 일했어요. 저는 1층에서 한복 작업을 했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잠들었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저도요. 은희 씨랑 매일 같이 있으니까 좋아요. 나도. 3월이 됐어요. 전통 홀레복 복원 프로젝트 10벌이 모두 완성됐습니다. 부산 문화재단 갤러리에서 전시회가 열렸어요.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전통 한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한복장인 최은희와 사진작가 박민우 부부의 작품, 방송 인터뷰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인생 2막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실래요? 저희가요?
네. 늦은 나이에 재혼하신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희망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출연할게요. 촬영 날이 왔습니다. 한복집에서 진행됐어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이 나이에 재혼하신 계기가 뭐예요? 외로웠어요. 외로우셨어요? 네. 남편 먼저 보내고 오랜 시간 혼자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민우 씨를 만나셨군요. 네. 민우 씨가 저를 다시 여자로 만들어줬어요. 진행자가 놀랐습니다. 다시 여자로요? 네. 여자로서의 삶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민우 씨가 제게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줬어요. 나이 차이는 문제 안 되셨어요? 처음엔 두려웠죠. 어떤 점이 두려우셨어요? 10살 차이잖아요. 나중에 날 떠날까봐 무서웠어요. 근데 결혼하셨네요. 네. 민우 씨 진심이 느껴졌어요. 민우 씨도 말했습니다. 은희 씨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은희 씨니까 좋았던 거예요. 진행자가 물었어요.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사랑의 늦은 때는 없더라고요. 좋은 말씀이네요.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용기만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방송이 나갔습니다.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댓글이 달렸습니다. 감동받았어요. 나도 용기 낼게요. 아직 늦지 않았구나. 한복집에 손님이 더 많이 왔습니다. 방송 봤어요. 정말 멋있어요. 은희 선생님 한복 입고 싶어요. 주문이 밀려왔어요. 민우 씨가 1층에 내려와 도와줬습니다. 같이 일하니까 더 좋아요. 응, 나도. 문화재단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은희 선생님, 민우 선생님, 다음엔 전통 혼례 소품 복원 프로젝트도 같이 하실래요? 좋아요. 함께 해보죠. 협업이 계속됐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광안리 해변을 산책했어요. 행복해요? 응, 정말 행복해.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이 올 줄 몰랐어. 저도요. 은희 씨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나도 그래. 좋은 남편 만나서 젊은 게 아니라 은희 씨를 사랑하는 남편이에요. 웃었습니다. 주말에 딸네 집에 갔어요. 사위가 민우 씨를 환영했습니다. 장모님 행복하게 해드려서 감사해요. 당연하죠. 평생 잘할게요. 손녀 서연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요즘 진짜 예뻐졌어요. 민우 할아버지 덕분이죠? 그래, 우리 서연이. 할머니 웃는 모습 보기 좋아요. 고마워. 상인의 모임에 나갔습니다. 이춘자 언니가 말했어요. 은희야, 내가 틀렸어. 뭐가요? 나이 차이가 뭐가 중요해. 행복하면 되는 거지. 고마워요, 언니. 은희 보면 한참 젊어 보여. 정말 쉰대 같은데. 과찬이세요. 아니야. 사랑받으니까 젊어지나 봐. 웃음이 났습니다. 가을이 왔어요. 민우 씨의 첫 개인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주제는 은희, 그리고 한복. 제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었어요. 한복 작업하는 모습, 웃는 모습, 바다를 바라보는 모습. 세월의 아름다움이라는 부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어요. 사랑이 느껴지는 사진이에요. 나이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나요? 감동적이에요. 민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은희 씨가 모델이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아냐. 민우 씨가 잘 찍어서 그래. 2월 말이 다가왔습니다. 결혼 1주년 기념일이었어요. 민우 씨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집에서 조촐하게 축하했어요. 벌써 1년이네요. 응. 빨리 지나갔다. 행복했어요? 응, 정말 행복했어. 1살 더 먹었지만 행복해. 저도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요. 당연하지. 언제까지고. 어느 날 손녀 서연이가 전화했어요. 할머니, 저 학교에서 발표했어요. 무슨 발표? 우리 가족 주제였어요. 그래서 할머니 얘기했어요. 뭐라고? 우리 할머니는 이 나이에 재혼하셨어요. 그랬구나. 나이 차이 나지만 정말 사랑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사랑의 늦은 때는 없대요.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할머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서연아, 선생님과 친구들이 박수 쳤어요. 고마워, 우리 서연이. 할머니 자랑스러워요. 전화를 끊고 울었습니다. 민우 씨가 안아줬어요. 왜 울어요? 너무 고마워서. 서연이가요? 응. 우리 손녀가 날 자랑스러워한대. 당연하죠. 은희 씨 정말 대단하시니까. 가을이 다시 왔습니다. 지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언니, 저 결혼해요. 진짜? 축하해. 언니가 용기를 줬어요. 네. 나이 차이 신경 쓰지 말라고요. 잘했어, 지수야. 행복해라. 지수 결혼식에 갔습니다. 지수가 제가 만들어준 한복을 입고 결혼했어요. 언니가 만들어주신 한복 입고 결혼해요. 예쁘다, 지수야. 고마워요, 언니. 결혼식이 끝나고 지수가 말했습니다. 언니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아냐. 지수야, 용기 낸 거지. 언니가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고마워. 언니도 행복하세요. 너도.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반이었어요. 한복집 앞에 눈이 내렸습니다. 함께 눈을 치웠어요. 추워. 이 나이에 눈 치우기 힘들어. 괜찮아. 내가 할게. 집에 들어가서 차 마시자.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처음 생각나? 응, 커피 들고 한복집 들어온 날. 나도. 당신이 미소 지으며 반겨줬지. 웃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제가 물었습니다. 몰랐지. 근데 바랬어. 나도. 민우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평생 함께하자. 응. 언제까지고. 이제 저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이 나이에 시작된 사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나이 차이가 문제라고요. 오래 못 갈 거라고요. 죽은 남편한테 미안하지 않냐고요. 할머니가 그러면 쪽팔리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서로를 믿고 사랑했으니까요. 민우를 만나기 전까지 여자로서의 삶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오랜 세월 그런 건 잊고 살았죠. 폐경도 지났고 그쪽은 말라버렸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민우는 제게 다시 숨쉬는 법을 알려줬어요.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민우의 몸이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크기도 크고 다른 것도 있었죠. 이 나이에 이런 걸 경험하다니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민우는 배려심이 넘쳤어요. 천천히 제 템포에 맞춰 저를 다시 여자로 만들어줬습니다. 이 나이에도 여자가 될 수 있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했어요. 중요한 건 진심이었습니다. 서로를 얼마나 아끼는지, 얼마나 배려하는지가 전부였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제 이야기에 공감 못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재혼? 뭐하러 해? 혼자가 편한데. 남자 뒷바라지만 또 하게 생겼네. 유산 문제로 자식들이랑 싸우게 될 텐데. 맞아요. 저도 그런 걱정 다 했어요. 실제로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도 많았고요. 하지만 제가 운이 좋았던 건 민우 씨가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민우 씨가 막상 재혼하고 나면 다른 남자들이랑 똑같을 수도 있겠죠. 모든 재혼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부정적인 시선으로 살아가면 부정적인 것만 끌어당겨 질 것 같아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건 저도 알아요. 혼자 사는 게 더 편한 분들도 많으시고, 그게 틀린 선택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만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지금 외로우신가요? 죽은 배우자 때문에 죄책감 느끼시나요? 나이 들어서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손주 있는 나이에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다만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재혼이 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혼자 외로운 것도 사실이잖아요. 마음이 뛰는 사람이 있다면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세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결국 선택은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저도 쉽지 않았어요. 주변 눈치도 보였고, 이 나이에 맞나 싶기도 했어요. 근데 민우 씨가 좋았어요. 그래서 용기 냈어요. 결과적으로 저는 행복해요. 여러분들도 꼭 재혼하시지 않더라도 친구들과 커피숍 가서 수다 떨고, 산책하고, 등산하고, 그게 행복인 거예요. 모든 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살고 있는 내면 아이 말이에요. 그 아이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면 그뿐입니다. 각자의 신념대로 살아가는 게 인생이니 서로 욕할 것도 없어요. 사람은 다양하니까요. 황혼의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로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다시 피는 늦은 사랑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외로움과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늦게 핀 지혜였습니다.